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아르곤입니다. 네, 뉴스룸과 미생을 합쳐놓은 듯한 버전 같다.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타 방송사 걱정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완성도가 정말 그 시청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면서 충실히 전개가 되고 있느냐. 드라마 드라마에 완성도에서 할 말이 많으죠.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빨리 넘어갈까요? 완성도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문화 비평쇼 잉여사롱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가요? 좀 화장이 들먹은 것 같아요 오늘. 대신 사과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서정민 기자가 설경구 씨 연기를 이렇게 흉내낸 게 저희가 그 페이스북 하이라이트 영상에 썸네일이 그걸로 아니 왜 올라왔거든요. 썸네일을 그걸 했어. 나 그래서 그거 보고 깜놀했어 진짜. 그걸 보고 되게 놀랐다. 왜 하필 이걸로 썸네일을 했냐 그러면서도 약간 내심 또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또 공유를 했거든요. 그 뒤로 자꾸 연기 욕심을 계속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괜찮지 않았어요? 약간 그 김지혁. 저는 좀 김지혁 앵커. 피곤한 게 원래 성대모사의 달인이 옆에 있고 또 이분까지 연기 욕심을 내시니까 메소드 연기라는 소리 들었어요. 거기서. 그만하세요. 매를 써도 안 되는 연기겠죠. 자, 오늘 주제 TVN의 월화 드라마 아르곤입니다. 네. 아마 제목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드라마 공개되기 전에 제목만 딱 듣고 이게 무슨 국방 드라마인가? 제목만 듣고 저는 네. 반지의 제왕, 아라곤 이런 거 생각나고 이게 판타지 드라마인가? 참 불친절한 게 그 아르곤이라는 제목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극중에서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 아르곤이 나와요. 김지혁 나오는 씨가 그거를 되게 잘 설명을 하지 않아요? 멘트라는 게 나오나요? 아, 저는 드라마 보면서 몰랐고 아 그래요? 나중에 예. 찾아봤어요. 저의 뇌내망상이었나? 김지혁 씨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혹시 제작 발표회 때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기자회견 내지는 네. 그런 데서 나왔어요. 그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눈이 100개 달려 있는 그 괴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도 눈 하나나 두 개 정도 뜨고 있어서 절대 진실을 놓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극중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름이 아르곤이 된 건데. 아, 그런가요? 아니요. 기획 의도에는 그 어. 무슨 원소기호인가요? 제가 적었어 그래서 네. 찾아갖고 원자 번호 18번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해석이 다 달랐구나. 저는 산소가 꿈에서 이제 만났고. 물질을 산화시키는 걸 막기 위한 네.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보호막이 되겠다. 이래서 아르곤이라는데 이제 자막으로 나오겠네요. 틀렸음이라고 이렇게 저 얘기할 때 이렇게 아니 근데 요 얘기도 상당히 좀 그러네요. 믿음직한 네. 일리가 있는 듯한 처음 들었어요. 네. 예. 네. 아무튼 그 이 아르곤이라는 이 제목은 극중 이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렇죠. 약간은 그 2580이나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제목이었습니다. HBC 방송국의 네. 심야 보도 원래 심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탐사 보도 프로그램 네. 뭐 좀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다가 굉장히 여러 특종 터트리고 하다가 뭔가 좀 미운털이 박혀갖고 심야 시간대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찬밥신세가 그게 되는. 약간 뭐 네. 방송국 간의 어떤 사내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탐사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시청률 지상주의를 뉴스도 좀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현실에 좀 밀려서 점점 그 탐사 보도가 이중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팀이 아르곤이죠. 네. 또 이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윤정 PD의 연출작이라는 그렇죠. 거. PD 이윤정 PD. 우리 이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스타 PD잖아요. 그렇죠. 취재작이 뭐였죠? 이제 커피 프린스 로점이었죠. 그렇죠. 또 태능 선수촌으로 이미 그 장편 데뷔하기 전에 윤정 PD만의 어떤 감각적인 연출 스타일에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태능 선수촌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네. 덕후들 사이에는 거의 뭐 레전드 같이 불리는 작품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 PD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TVN으로 옮겨서 하트 투 하트 그리고 또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치즈 인 더 트랩을 또 연출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컴백해서 내놓은 신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윤정 PD 특유의 네. 영상 네. 뭔가 조명도 잘 쓰고 영상도 굉장히 미장센도 그렇고 화면 구도도 되게
예쁘고 감각적으로 잘 잡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윤정 PD의 장기라고 하는 게 어떤 좀 미숙한 주인공의 성장기를 잘 그리는데 이 작품에서도 천우희 씨가 연기하는 그 비정규직 기자의 성장담으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 이건 이윤정 PD의 좀 인장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특징이기도 해요. 여기서 천우희 씨가 맡은 주인공인 이연아라는 인물이 약간 좀 처지가 회사 내에서도 그리고 회사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에서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연아에 대해서 아 쟤도 참 안 됐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북새통 같은 전철을 타고 오는 장면 같은 것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아 그래 PD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꼭 뉴스룸과 미생을 합쳐놓은 듯한 버전 같다라고들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주요한 등장인물부터 좀 짚어보죠. 네. 예. 먼저 주인공, 남자 주인공으로는 김주혁 씨가 연기하는 김백진 기자이자 앵커, 팀장이죠. 아르곤 그렇죠. 팀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천우희 씨가 이연화 기자인데 그냥 보통의 기자와는 좀 달라요. 신분이. 네, 해직 기자들을 해고시키면서 방송사에 결혼이 나서 거기 어떻게 보충으로 들어온 그런 케이스죠. 예. 계약직 기자이면.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네. 그래서 MBC에서 딱 벌어진 예. 시용 기자를 정확하게 그렇죠. 이제 드라마로 옮긴 거예요. 작중에 네. 아예 대사가 나와요. 네. 그 2년 전에 파업할 때 그때 너 우리 회사에 왜 쓴 거야? 이러면서 경력 기자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약간 팀원들도 다 이게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극언도 하고 좀 그래서 회사 안에서의 입지 굉장히 좁아요. 그 아르곤 소위 말하는 예. 왕따죠. 그 그렇죠. 안에서. 네. 아르곤 팀원들은 다들 얘한테 그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네. 웬만하면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천우희라는 한 캐릭터의 설정이 지금의 어떤 언론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을 가진 캐릭터라서 그 기존에 그냥 단순히 이런 전문직 드라마에서 이제 막 입사해서 사회 초년병으로서의 성장을 그리는 그런 인물들과는 좀 차별점을 지닌 캐릭터라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고요. 네. 또 극중 이제 김주혁 씨가 연기한 김백진 앵커와 네. 엄청난 라이벌 관계인 그 보도국장. 네. 예, 유명호 보도국장 역의 이제 이승준 배우가 배우의 유명세랄지 인지도랄지 팬이랄지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저울이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주혁 씨의 어떤 라이벌이자 악역으로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의 얼굴이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인물도 처음 설정은 원래는 아르곤 팀에 있었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는데 기회를 보고 산의 라인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점점 이제 변질이 되고 대놓고 아르곤 팀을 좀 없애려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제작비를 삭감을 한다 뭐 인원을 축소를 한다 이런 걸로 아르곤 팀의 목줄을 죄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여기 이제 좀 정치질로 기자로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실력 이런 것보다는 정치질로 사내에 실세가 된 그런 인물이라서 김주혁 캐릭터에게 약간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고요. 지금 뭐 KBS나 MBC에서 네.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9시 뉴스의 앵커, 메인 앵커. 최근화 앵커로 나오는 이경영 씨. 좀 드물게 이경영 씨가 항상 처음에는 좀 번듯한 역으로 나오다가도 나중에는 나쁜 놈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계속 번듯한 역할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악역 포스를 풍기면서 등장을 했다가 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좀 괜찮은 선한 사람이다. 인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악역일 거야, 뭔가 사실은 속내가 있을 거야라고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행동들도 좀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사내 정치 안에서 뭔가 실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신이 믿을 만한 후배인 백진이 잘해서 보도국을 다시 좀 번듯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인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아르곤 팀의 구성도 좀 독특합니다. 특히 이제 박희봉 씨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핵심 캐릭터인데 메인 작가. 네, 메인 작가이고 원래는 드라마 작가를 꿈꿨고 그냥 처음에 그 생계를 위해서 보도국에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이 아르곤 팀에 남아있는 인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도 이제 그 어떤 여성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 같은 거를 뭐 나름대로 드라마에서는 또 다른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고는 있죠. 예, 눈물 나는 대사가 있죠. 그 사부님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그럼 나이 35에 월급 150에 비정규직이어도 소개팅이 가능해? 밤 12시나 새벽 2시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소개팅이라면 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방송 작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좀 근무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의 여성의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디까지 그 극복한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그런 대사들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저는 이 멤버들 중에 네. 좀 특이한 인물이 거기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으로 네. 들어온 그 기자가 있습니다. 네. 예, 허종태라는 네. 인물이죠. 아버지가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백으로 말하자면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그래서 저 능력도 없는데 저 백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저렇게 취급을 받지만 본인은 또 뭔가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미워할 수 없는, 보통 낙하산 타고 들어오면 막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와서 능력도 없는데 막 나쁜 짓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거 나오는데 나름 또 애정을 갖게 되는 캐릭터여서 예.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다. 네. 조연차 배우가 이런 종류의 인물들을 전에도 연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네. 그, 최근에는 예. 마스터에서 그렇죠. 예, 김우빈의 친구로, 그러니까 그 뒤에서 해커, 그러니까 뛰어난 컴퓨터 네네. 실력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그런 약간 덕후 스타일의 그런 연기에 좀 소질이 있는 배우 같아요. 독립영화 쪽에서는 많이 출연하거든요. 예. 그 두근두근 영춘권에서 아. 그 박희본 씨에게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하면서 거절당하는 남자 역할로도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빼먹은 인물이 네. 뉴스 프로그램 PD를 맡고 있는 그렇죠. 박원상 씨. 그 백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전형적이잖아요. 굉장히 좀 인간미는 좀 되게 부족하고 굉장히 좀 출중한 엘리트 남성에게 결여된 어떤 인간미,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냉철한 면모, 이런 결핍된 것들을 보완해주는 지인으로서의 캐릭터가 항상 그러니까 주변에 약간 있는데. 엄한 아빠와 보듬어주는 엄마 그렇죠. 캐릭터가 있는데 엄마의 캐릭터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뭐 인물 소개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성의 백진과 감성의 신철, 이제 아르곤 팀원들을 이제 각기 다른 어떤 리더십의 색깔로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다 인물들이 그냥 평면적이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나름 개성과 색깔이 있어서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들의 구성은 정말 잘한 것 같다. 구조가 되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드라마는 8부작인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에피소드는 있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예, 이게 약간은 예전에 이제 사인에서 장항준, 김은희 부부가 선보였던 것 같은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게 좀 포인트로 나오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에피소드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장르물,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뭐 법정물이나 수사물은 대부분 이런 식의 그 주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주거리를 관통하는 메인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매 회마다 좀 시츄에이션식으로 주어지는 그때그때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 작품도 어찌됐거나 아이템이 매 회마다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 아이템을 취재하는 이야기가 좀 덧붙여지고, 첫 회부터 미드타운 붕괴 사고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그렇죠. 하는.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도 떠올리게 그렇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한 붕괴 사고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권력층의 정경유착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파헤쳐가는 게 사실은 이 드라마의 어떤 핵심 플롯인 거고, 첫 회부터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뭐 재난 보도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를 막 따라가는 가운데 아르곤 팀만 유일하게 철저하게 팩트 중심주의로 보도를 하는 과정이 첫 회에 나와서 최근에 언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건드리면서 좀 시청자들에게 그 부분이 많이 호응을 얻은 것 같아요. 일단 미드타운이 붕괴되고 네. 사람들이 우왕좌왕. 사고 원인을 놓고 보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가 돌리는 거죠. 꼭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약간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같은 어, 우왕좌왕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 여론을 좀 다른 식으로 전환을 시켜보자라고 위에서 공작이 들어간 거죠. 유명호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현장 소장이 문제 인물이다. 이 사람이 사고의 원인을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구조도 하지 않고 그 위험 경고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 나쁜 놈,
마녀로 만들어 버리죠. 마녀 사냥 형태로. 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 부분에서는 좀 뉴스룸이 좀 많이들 떠오르실 텐데 뉴스룸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사고를 다루는데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두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저널리즘의 정신을 그래서 드라마가 관철을 시키면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는데 요새 점점 이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언론은 우리가 좀 다시 지켜야 된다라는 시대 정신이 좀 돌고 있어서 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아주 잘 맞는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드라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지금 MBC랑 KBS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영화 공범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실과 만나면서 더 좀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끝난 그 SBS의 조작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이 계속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네, 좀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면서 기레기로 전락을 하던 그 시절에 드라마가 요 근래 좀 언론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언론인 소재 드라마들이 최근 들어서 좀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뭐 이제 언론, 기자들을 이제 주요한 주인공으로 다룬 드라마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그 기자들의 세계가 완전히 중심이 돼서 등장한 거는 사실 그 2008년도에 MBC의 스포트라이트, 네. 그 지진이 씨와 손예진 씨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최초의 그 전문 보도 드라마였죠. 그 전에는 기자가 나와도 네. 주로 이제 기자가 나와서 연애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방송국에서 연애하는 그렇지 얘기. 그런 거였죠 주로. 네. 뭐 그 이후에 또 뭐 피노키오 같은 작품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가 한국 드라마 안에서 기자가 등장을 하면은 약간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어요. 진실을 다 보고 심지어 취재도 했어. 근데 그 어디 한정식 집 같은 곳에서 밥을 좀 얻어먹고 조용히 상자를 하나 받은 다음에 보도를 다른 거라거나 네. 아니면은 신문에 영 다른 내용이 실려서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실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기자 역할은 야 나도 올렸는데 데스크에서 까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역할 약간 여기에만 좀 국한이 됐던 시기가 길었어요. 그 시기가 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 의해서 그 언론의 중립이 훼손이 되고 끊임없이 그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던 그 시기에 좀 드라마 속 기자들의 처우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왜 공범자들에서도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KBS에서 이명박 정부가 막 취임을 했을 때 내가 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보통은 새 정부 간의 어떤 허니문 기간 같은 거를 두는데 그것도 없이 취임식 첫날에 그래서 여론을 형성을 해서 실제로 뭐 후보들이 낭만하죠. 하차를 네. 하고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셨던 한 기자가 그때가 저널리즘의 황금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줄줄이 그 몰락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스포트라이트가 등장할 때가 이런 저널리즘의 황금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자들이 점점 이렇게 약간 좀 무력하고 기레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 대중문화에서 묘사하는 캐릭터가 정말 단지 10년 사이에 확 변화를 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르곤을 다 보고 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TVN이 드라마를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MBC하고 KBS가 빨리 어서 제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타 방송사 걱정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MBC 내에서 뭐 김장겸 물러나라 뭐 이러면서 MBC가 정상화되고 나면은 기존의 시용 기자나 경영 기자로 와서 지금 복귀하는 기자들과의 관계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MBC는 저걸로 또 어떻게 봉합을 하고 KBS는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TVN 드라마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신기한 드라마예요. 그러게요. 네. 과거와는 다르게 네. 뭔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사람들이 기레기, 언론 다 그렇지 뭐 찌찌찌 하면서 야 니네 같은 언론 필요 없어. 니네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뭐 촛불혁명 우리가 직접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결국은 요즘 최근에 절감하는 게 야 언론이 그래도 중요하구나. 제대로 된 언론이 있었을 때 버팀목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룸, 그러니까 JTBC의 그 뉴스 프로그램 말고 아론 소킨이 그러니까 미드 본을 썼던 뉴스룸. 예, 미드 뉴스룸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아론 소킨도 뉴스룸을 쓸 때 약간 이게 저널리스트들에게 보내는 나의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드라마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실제 역사적 사건들이 동시대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보도가 조금 더 잘 됐더라면은 거기까지 안 갔어도 됐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지점들. 그런 지점들에 가장 이상적인 뉴스를 세워놓고 이랬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나아졌겠느냐를 상상해보는 작품이거든요. 말하자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갔을 거라고 하는 평행 우주를 제시하는 그런 드라마군요. 그래서 약간 아르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뭐 트럼프 정부의 뭐 새로 그 상무부 장관이 이제 와서 그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걸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다뤄줬으면 하는 뭐 그런 언론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상우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시청자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우리 현실은 그만큼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앞서 나가는 거지. 사실 드라마의 완성도가 정말 그 시청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면서 충실히 전개가 되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 드라마 드라마에 정말, 완성도에서 할 말이 많으죠. 정말 네. 할 말이 많거든요. 빨리 넘어갈까요? 완성도로? 자, 이제 그러면 뭐 김선영 평론가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완성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기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갖고 나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탐사보도, 진실을 캐기 위해서 어떤 팩트를 추적하는데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 건 두루뭉술이 대충 넘어가고 알고 보니까 어디서 밝혀냈어. 이런 식이야. 너무 자주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저런데 저게 그렇게 막 엄청난 단독들과 특종들을 내보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일 수가 있었다고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황우석 사태, 네. 그 PD 수첩에서 황우석 사태 그게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쵸. 오랜 기간 준비를 했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런 치밀한 준비 과정과 팀 플레이 서로 협업해갖고 딱딱딱 조여나가는 그 과정이 완전 생략돼 있고 그렇죠. 그냥 대충 설렁설렁 다니다가 그냥 얻어 걸린 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뉴스룸과 미생을 약간 합친 듯한 드라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사실은 미생이 우리가 굉장히 좀 큰 호응을 얻었던 거는 그 전까지 직장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현미경처럼 묘사한 물론 이거는 원작의 힘이었지만 그러한 디테일한 묘사들에 그리고 러브라인을 완전히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작품에 찬사를 보낸 거고 정말 직장인 드라마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중파가 지상파가 아니라 TVN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찬사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TVN 드라마가 이런 전문직 드라마의 어떤 명가처럼 떠올랐는데 그 이후에 내놓는 전문직 드라마들의 어떤 그런 디테일함과 전문성은 사실 미생이 못 미치는 작품들이 정말 많고 실제로 이 아르곤처럼 정말 그냥 다른 뭐 기자들의 성장담이 아니라 정말 탐사 보도를 다루는 드라마인데 그런 뭐 리얼리티 묘사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묘사가 너무나 생략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판타지로만 좀 전개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이고요. 그리고 이은정 PD의 연출 스타일과 너무 안 맞아요. 물론 이제 탐사보도라고 해서 우리가 꼭 뭐 무겁고 어둡게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은정 PD의 좀 감상적인, 낭만적인 연출, 그러니까 좀 감성적으로 연출하는 것까지는, 감성적인 접근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쓸데없이 낭만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연출하는 거를 봐도요, 굉장히 좀 무거운 재난을 다루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이렇게 취재하고 막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경쾌한 음악이 팍 흘러나오면서 그 이은정 특유의 굉장히 좀 감각적인 그런 편집으로 네. 음악이 이제 또 티어라이너의 음악이 네. 나오는데 예전 커피 프린스 1호점 때부터 네, 같이 오고 쭉 나서 같이 근데 뭔가 음악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재난이 이뤄지고 막 그런 급박한 상황과는 이거 너무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한 거 아니야?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감각이 그 감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감각적인 편집이 어떻게 보면은 내용의 빈자리를 그 허술함을 좀 채우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화려한 영상과 음악이 이제 세련되고 멋진데 이게 부실한 그 내용을 이제 덮어버리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붕괴 사고가 지금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데 그런 실제 현실을 떠올리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 이 재난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부족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단적인 장면이 그 선장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 선장이 감싸 안아서 구해준 한 소녀가 있잖아요. 네, 현장 소장. 예. 예. 그 소녀가 이렇게 발굴되는 그 장면에서 주변의 철근, 건물 같은 게 잔해 같은 게 너무 깨끗하고 구출해주는 그 구조 요원들의 복장도 먼지가 거의 묻지 않은 너무 깨끗해요.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아니 그거를 한 신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굉장히 좀 사소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게 그 재난을 묘사하는 접근하는 그 드라마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팬시한 화면과 미장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를 좀 포기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저는 뭐 같은 기자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기자들의 취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잘 취재해서 좀 더 탄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되게 멋진 드라마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그 에피소드들 뭐 러브라인. 예, 러브라인 또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김백진의 그 가정사에 그 연하라는 캐릭터가 엮이게 되는 그런 쓸데없는 부가적인 그런 말 그대로 천해도 될 격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문직 드라마에 기대했었던 그런 완성도에서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각본을 굉장히 잘 쓰고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전문직 드라마 안에 자꾸 러브라인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그 가족의 일 같은 거를 섞는 시도는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도 근사하게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미생에 열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러브라인이 거의 없었고 정말 일터에서 일하는 이야기로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열광을 했던 거잖아요. 윤태호 작가가 원작을 그리기 위해서 또 드라마를 또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작가들을 또 엄청나게 회사에 정말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갖고 그걸 겪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작도 그리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만들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장그래의 전사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그 한국기원에 그 연수를 했던 분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캐릭터의 역사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 드라마는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그 딸의 갈등, 정말 얄팍한 캐릭터의 개인사를 그냥 구구절절하게 계속 보여줘서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에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작가가 인터뷰는 했어요. 이 드라마의 천우희와 김주혁의 러브라인은 없을 것이다. 근데 계속해서 그 백진의 개인사가 나오는 것과 거기에 계속해서 연화가 엮여드는 거는 이 둘의 사이를 그냥 직장의 어떤 선후배 사이로만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묘사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와의 인터뷰와는 상관없이 그런 식의 묘사 자체가 좀 계속해서 거슬리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이 배우들의 앙상블도 좋았고 다 좋은데 그런 완성도에서 자꾸만 헛발을 디디는 것 같은 순간들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디테일로만 채우고 그 정말 핵심 스토리만 파고들어도 8부작에 채워질 텐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격가지로 취재가 부실했으니까 네. 여기 기자사회에 이 취재 탐사보도에 대한 네. 취재가 부실해서 부실한 메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 에피소드 네. 뭐 연애 넣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래야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이미 미생의 예가 있거든요.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TVN 드라마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확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 미생이기 때문에 미생이 분명 그런 성공 사례를 보여줬는데도 아르곤이 오히려 자신들이 그 차별화하려고 했었던 공중파 드라마의 특징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최근 TVN 드라마의 어떤 퇴보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TVN 드라마가 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쉬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미생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은 미생의 디테일이 아니라 약간 밤에 퇴근하는 길,
그 서정적인 포크 음악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때 느꼈던 그 감동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라면서 약간 들이미는데 이렇게 넘어가려다가도 맞다 잠깐 이거 보도에 대해서 다른 전문직 드라마였지라는 생각을 퍼뜩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재미는 있어요. 그 쌓아놓고 보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만큼 좀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드라마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편하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를 보게 만든다는 식의 화법이고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만들고요. 시의성이 그만큼 있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완성도에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은 4부, 뭐 이미 잉여싸움이 올라갈 시점에서는 6부까지 진행됐겠지만 메인 앵커가 누가 될지도 네. 이미 결정이 났을 테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드타운에 처음에 잠깐 묻어둔 듯한 미드타운의 원인, 정경유착, 누가 진짜 나쁜 놈들인가를 파헤치는 어떤 탐사보도, 추적보도가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좀 더 뭐 소 뒷발에 쥐 잡듯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뭔가 이제 그걸 추적해 나가고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걸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 굉장히 칭찬하다 뒷부분에서 완성도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뭘 뜻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던져놔도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드라마 던져놔도 열광을 하면서 그래서 반성하게 되고 이런 걸 바라게 되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약간 시장의 반찬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씁쓸함이 이중으로 드는 거죠. 네. 드라마의 완성도에 대한 씁쓸함 그리고 그 완성도에 대해서 탓을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박한 우리 상황의 씁쓸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남은 분량에서는 어떤 그런 씁쓸함을 안 느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 우리 언론도 진짜 제대로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들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잉여싸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아르곤 플러스 공범자들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프닝도 그 약간 아르곤의 김백진 앵커처럼 했으니까 네. 엔딩도 김백진 앵커처럼 정리해 주시죠. 자,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희잖아!